그날 밤의 빗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다시 눌러봤어요. 또 눌러봤어요. 빗물이 제 옷깃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이 시려워서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혜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혜진아, 제발. 그때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문고리를 잠그는 소리였어요. 제 며느리가 일부러 문을 잠그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올해 67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문 앞에서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날 밤 비를 맞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대하는 걸까?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진이가 있어요. 손자 하나에 손녀 하나도 있죠. 준호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어요. 혜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얌전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인사도 잘하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준호가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도 참 좋았어요. 혜진이 부모님도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셨고 어머님은 약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죠. 그에 비하면 우리 집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준호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혜진이는 저한테 잘해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줬어요. 손자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100일까지 산후조리를 도와줬죠. 혜진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나 봐요. 변화는 손녀 지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둘째, 산후조리를 하러 갔을 때였죠. 혜진이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제가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미역국은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기 기저귀 그렇게 채우시면 셀 수도 있어요. 어머님, 민수 데리고 나갈 때 꼭 제 허락받고 가세요. 처음엔 그냥 산후 우울증이거나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 때문에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꾹꾹 참고 최선을 다했어요. 100일이 지나고 제가 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혜진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아이들도 봐주셔야 하고 혜진이도 곧 직장 복귀해야 해서요.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원한다니까요. 함께 살면서 손주들도 키우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민수 유치원 보내고 지은이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혜진이가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준비해 주세요. 저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요. 어머님, 아이들 목욕은 제가 시킨 방식대로만 해주세요. 어머님, 청소할 때 제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따로 할게요.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있었지만 그 안에 존중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혜진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부엌 문을 확 열더니 인상을 쓰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응?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 말이에요. 거실 청소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해. 오늘 지은이가 자꾸 보채서 시간이 없었어. 어머님, 지은이 보채는 게
청소 안 할 이유가 돼요. 전 집에 오면 깨끗한 집에서 쉬고 싶다고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제가 가정부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알았어, 내일 꼭 할게. 오늘 밤에 해주세요. 제가 내일 친구들 집들이 초대했거든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움직였고 온종일 지은이를 돌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붓는데 지금 당장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했어요. 며느리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혜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한 번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 없었죠. 준호는 어땠냐고요?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왔고, 들어와도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어요.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한 번은 제가 준호한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준호야, 혜진이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엄마한테 말을 좀 세게 하더라. 준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혜진이가 워낙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어른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서운했어요. 왜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만 들까? 하지만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랑 사이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혜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머님, 손주들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제가 허락한 것만 주라니까요. 어머님, 제 화장품 쓰지 마세요. 비싼 거예요. 어머님, 아침에 너무 소리내지 마세요. 저 아직 자고 있었다고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준호 출근 준비하고 민수 유치원 도시락 싸고 집안일 했어요. 그 시간에 소리 안 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혜진이 눈치가 보여서 발소리도 줄이고 물소리도 작게 내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게 나왔죠. 그래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돌봐야 하고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쌓여 있고 혜진이는 제가 기침하는 걸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들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방에 좀 계세요. 그래도 밥은 해야 하잖아. 시켜 먹으면 되죠. 어머님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했던 날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좀 나왔어요. 30만 원 정도였죠.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알고는 엄마, 제가 낼게요. 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혜진이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어머님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요? 혜진아,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내야지. 당연하긴요. 어머님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내시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것도 생활비로 다 나가요. 여기서 밥 먹고 자면서 아무것도 안 내는 것도 미안한데 제 돈을 다 쓰라는 거예요. 혜진아, 그래도 아니면 어머님이 나가서 사시든가요. 그럼 병원비고 뭐고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죠. 제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나가서 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요? 원룸 보증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제 연금으로는 집을 구할 수도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세요. 점심 준비 잘해주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하게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전도 부쳤어요. 손주들 때문에 오시는 건가 싶어서 정성껏 준비했죠. 점심때 혜진이 부모님이 오셨어요. 차림새부터 다르더라고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장모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내, 수고하세요. 그 말투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가정부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밥을 차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머, 혜진아,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넣어드렸지? 장모님 목소리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못 봐. 이번 달도 200만 원 넣어줄게. 200만 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준호차도 바꿔주신다고 했잖아. 다음 달에 새 차 뽑아.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준호 목소리도 들렸어요. 기쁜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억울함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차까지 사준다는데 왜 제 병원비 30만 원은 그렇게 아까워했던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지도 못했어요. 혜진이가 어머님은 부엌에서 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손님 오면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면 안 되나 봐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신 후였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혜진이한테 물어봤어요. 혜진아, 장인어른한테 매달 돈을 받고 있었어? 혜진이는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말했어요. 네, 받고 있어요. 그게 왜요?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엔 왜 그리 따졌어? 그건 다르죠. 우리 부모님은 자식 도와주는 거고, 어머님은 어차피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혜진아,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혜진이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공짜로 사시면서 뭘 바라세요? 공짜로. 내가 매일 애들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공짜야. 그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요. 얹혀 산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정말 얹혀 사는 걸까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데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제 사생활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준호는 그때도 침묵했어요.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제 자존심만 더 망가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사진첩, 그리고 제가 아끼는 물건 몇 개. 그게 다였어요. 엄마, 어디가?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좀 나갔다 올게. 어디를 가는데요? 친구네 집. 거짓말이었어요.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잠깐 볼 일 있어서. 언제 와? 응, 곧. 민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큰 가방 하나 들고서요. 가을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서 걷다가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보면서 저는 멍하니 있었죠.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어디야? 집에 들어와. 나 못 들어가. 왜? 무슨 일 있어? 혜진이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벤치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에 갈까 생각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제 연금으로는 매일 찜질방에 갈 수도 없잖아요. 결국 저는 준호네 집으로 다시 갔어요. 다른 곳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준호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혜진이 목소리. 열어주지 마. 혜진이가 준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엄마가 오갈 데 없는 거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줬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아, 제발. 오늘만 재워줘. 내일 나갈게. 어머님, 혼자 사는 법 배우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죠. 준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옷이 다 젖었어요. 몸이 떨렸고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어머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 문을 안 열어줘서요. 네. 가족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러시다가 큰일 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옆집에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아주머니는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제 옷이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며느리분이 문을 안 열어줘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주머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진이가 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빗속에 쫓겨난 일까지. 아주머니는 듣다가 화가 나신 건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르신이 뭘 잘못하셨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옆집이라 몰랐지. 알았으면 진작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당장 준호네 집 초인종을 누르러 가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요. 이게 문제지 뭐예요. 그래도 저는 말렸어요. 이웃 간에 소문나면 준호가 힘들어질까 봐요. 아직도 제 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아주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였죠.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수랑 지은이 얼굴이요. 아침이 됐어요.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갈 곳을 찾아봐야죠. 당분간 여기 계세요. 제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제 남편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해해 줄 거예요.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준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눈이 충혈돼 있었고요. 너 어떡해?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엄마 여기 계시다고. 아주머니가 새벽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 집에 가요. 아니, 나 안 가.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준호를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우리는 마주섰죠.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혜진이가 놀랐다고? 나는 어제 빗속에서 2시간 동안 문 밖에 서 있었어. 그게 놀란 거야? 그건 혜진이도 화가 나서. 준호야, 너 정신 차려. 네 엄마가 문 밖에서 비 맞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그래도 집에 가요. 혜진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니, 나 안 가. 차라리 노숙하는 게 낫지.
그 집에서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내 장인어른한테는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차도 사준다면서. 근데 내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왜 그렇게 아까워했어?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엄마가 어떻게? 내가 들었어. 우연히 그날 점심 때 부엌에서. 엄마, 그건 혜진이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래, 도와주시는 거지. 근데 왜 내 엄마는 안 돼? 왜 난 얹혀 사는 거야? 나도 매일 일하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 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집에서 들어요. 준호는 제 목소리를 낮추라고만 했어요. 제 말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이미 변했다는 걸요. 예전에 착하고 효자였던 준호가 아니라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 돼버렸다는 걸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 나갈게.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렇게 돌아섰어요. 다시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갔죠.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하루는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저녁 때쯤 아주머니 남편이 퇴근하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요? 어르신, 당분간 우리 집에 계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나갔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집에 와요. 혜진이랑 얘기했어요. 엄마, 제발. 애들이 할머니 찾아요. 엄마, 진짜 집에 와요. 혜진이도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요.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진심이 없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아주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나 좀 봐요. 저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아들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들인데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맞아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어. 혜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혜진이도 미안하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요. 또 스트레스예요. 맨날 스트레스 핑계더라고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혜진이가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엄마는 알아. 혜진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한테 뭐라고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 엄마,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똑같아질 거야.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래도 집에 와요. 내가 잘할게요. 혜진이한테도 계속 말할게요. 너한테 실망했어, 준호야. 그 말에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였는지 알아? 효도였어.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넌 뭐 하고 있어? 내 엄마가 문 밖에서 비 맞고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줬잖아. 그건 혜진이가 뭐? 혜진이가 시킨다고 내 엄마를 버려. 그게 남자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더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한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 내일 다른 곳을 알아보고 나갈게요.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역 주민센터에 갔어요. 혹시 독거노인 지원이나 임대주택 같은 걸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연금이 40만 원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그럼 생계비 지원이랑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 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댁 장모님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 네. 혜진이 아버지랑 제가 어머님 만나 뵙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그러니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결혼식 이후로는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였는데 이미 사돈댁 두 분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앉으세요. 커피가 나왔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머님, 준호한테 들었습니다. 혜진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요. 저희가 미안합니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장모님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혜진이 아버지랑 저도 어제 혜진이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장모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혜진이를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걸 제대로 못 가르쳤나 봐요. 그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렸어요.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혜진이한테 경제적 지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네, 매달 드리던 생활비, 차 지원, 그런 거 다요. 혜진이가 진짜로 정신 차릴 때까지는요. 저는 놀랐어요. 그분들이 딸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혜진이가 혼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자기들 돈으로 살아보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분인지 깨닫게 해야죠.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준호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요? 네, 민수가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본대요. 어제는 유치원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럴 거예요. 저희가 혜진이 단단히 다잡을 테니까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님 병원비로 쓰세요. 앞으로도 아프시면 치료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인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꽤 두꺼웠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저희 사위가 제대로 못 챙긴 거니까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하지만 어머님, 제발이에요. 저희도 혜진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그날 저는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아직은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일단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번엔 준호가 바로 나왔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랑 지은이가 달려왔죠. 할머니, 할머니 왔어. 아이들을 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혜진이는 안 보였어요. 혜진이는 방에 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전화 받고 나서 방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지원금 끊긴다는 얘기 들었겠죠. 저녁을 먹는데도 혜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틀째 되는 날 혜진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어머님, 응,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부모님이 알아서 그러신 거야.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지원금을 끊는다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준호 월급이 있잖아. 준호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집값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우리 부모님 도움 없으면 못 살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인어른 돈에 기대서 살았는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하세요. 다시 도와달라고요.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뭐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혜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요. 혜진아, 준호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준호가 혜진이한테 소리 지르는 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험담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 다 네가 한 짓 때문이야. 뭐, 내가 한 짓? 그래,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문 밖에서 비 맞게 했잖아. 혜진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혜진아, 나 장인어른께 전화할 거야. 뭐, 무슨 전화? 앞으로 우리가 자립해서 살겠다고. 더 이상 도움받지 않겠다고. 당신 미쳤어? 아니, 정신 차린 거야. 우리가 장인어른 돈으로만 살 순 없잖아. 나도 남자야.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정말로 장인어른께 전화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장인어른, 저 준호입니다. 응, 준호. 무슨 일이야?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좋지. 장모님이랑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 지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는 차로 계속 탈게요. 알았어. 준호야, 넌 좋은 사람이야. 혜진이 잘 좀 챙겨줘.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진짜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집값 대출은 어떻게 갚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부업이라도 할게. 말도 안 돼요.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런데 너 진짜 괜찮아? 솔직히 무섭긴 해요. 근데 이제 남자답게 살고 싶어요. 준호야,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한심했죠? 아니야. 네가 정신 차린 게 중요해. 엄마를 문 밖에서 비 맞게 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알아봤어요.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혜진이는 처음에는 계속 불평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이러고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진이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응,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했어요. 혜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필요한 걸까? 혜진아, 네 어머님,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요즘 집안일 해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요. 준호가 부업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혜진이가 저녁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거든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해본 거죠. 설거지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빨래도 그렇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해 줘야 하나,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나. 그때 민수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랑 싸워?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울어. 할머니가 용서해줘. 민수가 제 손을 잡고 혜진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 사이좋게 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혜진아.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어머님.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혜진아,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어머님. 뭐든지요. 다시는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그날부터 혜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민수 숙제 봐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기뻤어요. 준호도 열심히 일했어요. 부업까지 하면서요. 힘들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이번 달은 대출이자 갚고도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이들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혜진이도 편하고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준호는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혜진이 부모님도 가끔 오셨어요. 예전처럼 큰 지원은 안 하셨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챙겨주셨어요. 장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 혜진이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달라졌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혜진이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반년쯤 지났을 때 제가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요.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수술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걱정이 앞섰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입원실에서 누워 있는데 혜진이가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당분간 회사 휴가 냈어요. 어머님 간병하려고요. 뭐, 그럴 필요 없어. 너 회사 다녀야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이것도 못하겠어요? 혜진이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예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혜진아,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을 문 밖에서 비 맞게 했던 날, 그날 밤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너도? 네. 양심이 괴로웠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했어요. 어머님이 나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요. 혜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었어요. 아이들은 보채고 집안일은 산더미고 저는 일하면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셨는지요. 저는 혜진이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그날 밤 혜진이는 정말 제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제가 불편해하면 바로 일어나서 도와주고, 물도 떠다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일주일 후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퇴원하는 날, 준호랑 혜진이가 함께 왔어요. 엄마, 집에 가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계속 돌봐드릴게요. 집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어머님 퇴원 축하해요.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민수랑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할머니 아프지 마. 고마워, 우리 손주들. 그날부터 정말 혜진이가 저를 극진히 모셔줬어요. 약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심지어 제 방 청소까지. 혜진아, 네가 회사는 어떡하고? 어머님,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는 나중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준호도 매일 퇴근하고 오면 제 방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응, 좋아. 많이 나아졌어. 엄마, 이번에 제가 진급했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가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엄마 용돈이에요. 매달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연금 있어. 엄마 받으세요. 제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한 달쯤 지나서 거의 다 회복됐어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혜진아, 그리고 민수, 지은이,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우리 이사 가려고요. 이사? 네. 이 집은 좀 작잖아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엄마 방도 더 넓게 드리고 싶고요. 준호야, 돈은 어떻게? 엄마,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적금도 들고 부업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하면서 월급도 올랐고요. 이제 가능해요. 혜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새 집에는 어머님 방이 제일 넓어요. 화장실도 붙어 있고요. 너희들, 엄마, 그동안 좁은 방에서 불편하셨죠?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2달 후, 우리는 정말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은 훨씬 넓고 좋았어요. 제 방은 화장실도 있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이사 온 첫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방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할머니, 우리랑 계속 살 거지. 그럼, 당연하지. 좋아.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민수를 안아주는데 지은이도 왔어요. 나도 할머니 안아줘. 그래, 이리 와. 두 손주를 안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준호랑 혜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고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일어나. 아니에요, 엄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를 문 밖에서 비 맞게 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호야. 근데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혜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혜진아,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됐잖아. 과거는 과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구나.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1년이 넘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혜진이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됐어요. 제게 존댓말도 쓰고 챙겨주기도 하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예민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제 혜진이는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더욱 의젓해졌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생겼고 엄마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온 가족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수랑 지은이가 직접 만든 카드를 줬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써 있었어요. 준호는 선물을 줬어요. 새 외투였어요. 엄마, 이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요. 혜진이는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직접 만든 거래요. 어머님, 제 솜씨가 별로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고마워, 혜진아.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소원 빌어요, 할머니.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준호가 건강하고 혜진이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잘 자라기를. 촛불을 끄니까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에이, 궁금해. 다들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앉아. 혜진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요즘 생각해 봤어요. 뭘?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유요. 제 어릴 적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뭐든지 다 해주셔서 남을 배려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가족이 아니라 남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죠.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요. 혜진아, 네, 어머님. 넌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 자랑스러워. 혜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너는 그걸 해냈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혜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늘 아침이에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혜진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네, 어머님.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밥을 하고 저는 국을 끓이고. 혜진아, 네? 행복해. 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네, 어머님. 행복해요. 예전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가 나왔어요. 와,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 준비하시네. 냄새 좋다. 민수랑 지은이도 나왔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문 밖에서 비를 맞았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혜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에요. 가끔 짜증도 내고 실수도 해요. 근데 이제는 바로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준호도 여전히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요, 여전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가끔 쑤셔요. 근데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려요. 어제 민수가 그랬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작문 숙제했는데 할머니 얘기 썼어. 정말. 뭐라고 썼는데?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래요.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도 민수가 제일 좋아. 나도 지은이도 당연히 좋지. 지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은 소중해요.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가족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통하고 존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혜진이를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진짜 변했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도 저는 손주들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혜진이랑 수다 떨고 준호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할 거예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혹은 고맙다고요. 그 작은 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문 밖에서 비를 맞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요.